안녕하십니까, 장감독입니다. 오늘 해볼 얘기는요, 그 고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. 고시원. 제가 그 한국에도 다시 그 들어와서 한동안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어떻게 하면 돈 없이 버틸 수 있을까,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고시원하고 찜질방 어느 게 더 유리한가를 막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, 실제로. 둘 다 돈이 비슷해요. 한 달 지내는 돈은 비슷한데, 찜질방은 뭐 장점이 훨씬 많죠. 아주 씻을 수 있고, 그리고 제법 뭐 좀 넓은 공간을 뭐 공용으로 쓸 수 있고,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낮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. 낮에는 나가야 되고, 그리고 밥값이 좀 많이 들고, 이런 문제가 있었고, 고시원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밥을 주는 고시원들이 있는 거예요. 그냥 밥하고 김치만 있더라도, 아니면 라면이라도 있어서. 그리고 아주 조그만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이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 공간이 있는 거고,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다, 뭐 이 정도. 물론 거기도 소음이 굉장히 좀 심하지만 고시원도 고시원 나름대로 단점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게 더 내가 이 한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,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,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다 보니까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영상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. 자, 한 일주일을 고시원 창업에 대한, 또는 그 비슷한 걸로 원룸형 숙박시설 또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뭐 창업이 뭐 엄청나게 뭐 강의도 많고,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제가 봐서, 제가 좀 생각하는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참 재밌겠다. 그래도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요, 의외로 고시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것도 좀 충격이죠. 옛날에는 돈을 이렇게 좀 모아서 한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이렇게 방에 같이 거의 합숙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, 저는 그게 더 삶의 질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또 개인 공간이다 뭐다 이런 거 따져보면 고시원을 되게 선호하는 분들도 많고, 그리고 고시원 가격이요, 충격적이게 또 비싼 고시원도 제법 있더라고요. 그 원룸형 고시원이라 그래서 평수가 아주 작지만 화장실까지 딸려 있는 고시원은 뭐 90만 원 이상까지도 가더라고요. 좀 놀랍죠. 근데 또 그런 고시원에 들어가는 분들은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고시원의 어떤 그 탄생으로만 놓고 본다면, 좀 뭐랄까,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평당 그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 보증금 1,000만 원만 있어도 월 한 50만 원에 살 수 있는 데가 서울 주변에, 이렇게 주변으로만 넘어가도 뭐 한 10평짜리 좀 넘어가는 데도 제법 있거든요. 근데 고시원은 한 2평에서 3평짜리 공간밖에 안 주는데,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. 물론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치더라도, 뭐 관리비 개념으로서는 유리하긴 한다고 해도 그 평당 단가는 무지 높다.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치고는, 없는 사람의 그 진짜 마른 헝겊을 또 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,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반인륜적인 느낌도 있고, 또 어떻게 보면 고시원만한 데도 없다 보니 인륜적인 사업일 것 같기도 하고, 뭐 그렇습니다. 고시원의 그 방 개수가요, 서울에만 44만 개라고 합니다. 이거 좀 놀랍지 않나요? 1,000만 정도의 인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가용 인구인데 44만 개의 방이다. 저는 좀 많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게 지방 붕괴와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오는 거예요. 지방엔 직업이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지금 지방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죠.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지방 소멸이죠.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서울에 와서 버틸 수가 없다. 놀라운 집값, 놀라운 임대료에. 그래서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과, 그리고 고시원도 이제 굉장히 고급화돼서 좀 약간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도 직장 옆으로 차 타고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고 그냥 직장 옆에 고시원을 이용하면서,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. 반대로 또 얘기하면. 그래서 되게 럭셔리 고시원도 지금 인기가 많다, 뭐 이렇더라고요. 유튜브에 고시원을 해보라고 이렇게 막 유혹하는 게 되게 많아요. 수익률이 20%다. 이런 사업이 없다 요즘. 진짜로 다 임대사업 다 폭망인데 이거 대박이다, 뭐 이러면서 젊은 여사장, 좀 이쁘장하게 생긴 여사장이 고시원 서너 개 하고 있고, 이번에도 하나 더 계약을 한다는 둥, 그런 것들 보면 막 귀가 이만해집니다. 진짜로. 야, 진짜 그런 사업이 없겠네. 고시원 사업 진짜 할만하겠네.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이 고시원 사업에서 또 최대의 또 라이벌이 있더라고요. 임대형 기숙사 사업인데, 지금 고시원들이 워낙 이제 낙후가 되다 보니까 그 낙후된 그 고시원들을 상대로 새로 또 고시원을
만들려니 이제 법들이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서 특히 복도가 좀 넓어야 되고 소방법 때문에 또 그렇겠죠. 앞에 뭐 주차장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기둥의 어떤 그런 뭐 기본적인 그 뼈대 간격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새로 생긴 법에 의하면. 그래서 고시원을 새로 짓느니 권리금을 내면서 고시원을 사던가 아니면 아예 임대형 기숙사라는 형태로 해서 또 부동산을 시스템을 만든 거죠. 지금 뭐 디지털 단지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수많은 마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방을 렌트하는 걸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엄청난 부동산 붐을 일으켰듯이 이쪽 임대형 기숙사 사업에도 사람들에게 수익률 20%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이거 정말 앞뒤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. 그 디지털 단지도 대부분 다 처음에 내가 이걸 다 분양받았을 때 임대를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받겠지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불법 아닙니까? 그것을 일반적으로 렌트를 한다는 것은 그 뭐 레지던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현재 부동산 붐을 통해서 부를 이루려는 그 시스템이 이 한국 전반 경제에 녹아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거에 속해 타는 거예요. 지금 인구가 워낙에 줄고 있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형 기숙사 사업이 어떻게 장래가 뭐 촉망된다. 어차피 다 혼자 산다. 결혼 안 한다. 그러니까 넓은 평수 필요 없다. 이제 오피스텔도 사치다. 오피스텔 4분의 1만 줘도 사람들 산다. 그거죠.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. 값이 비싸면 정말로 옛날 그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. 그 고시원 자체가 낙후되고 더럽기도 하지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워낙 깽판을 쳐요. 술 먹고 들어와서 싸움도 많이 나고 아주 그냥 진상 나가지도 않고 돈도 안 내고 그런 문제마저도 고시원의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그 단가가 뭐 한 70만 원 이상 올라가 버리면 아예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한다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임대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커트라인을 줄 수 있으니까 고가의 생활형 기숙사 또는 고가의 고시원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유튜브의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긍정적이에요. 말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뷰수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? 근데 밑에 댓글들 보면은 야 이거 권리금 사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. 그렇게 좋은 고시원을 왜 파냐? 파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자리가 좋다 뭐한다 할지라도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이 현실에 괜히 덜컥 들어갔다가 권리금에 완전 매몰돼서 그게 완전히 이제 다리가 잡히는 거죠. 그래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사기 당하는 꼴이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아무 고시원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시원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은 특수지역들이 있는 모양이에요. 근데 진짜 생각해봐도 특수지역은 진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지역 아니겠습니까? 거긴 이미 누군가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다음에야 거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어쨌거나 아까처럼 그 법들이 소방법이 워낙에 이제 많이 바뀌어서 새로 짓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주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 폭망 아닌가요? 그게 이제 약간의 좀 의심되는 부분이었던 거죠. 고시원을 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그 진짜 악성 민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진짜 난리를 치는 이런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나쁜 것의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시원에서 이제 진입 장벽인데 저는 뭐 이거를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역 그 뒤편에 그 아주 그 열악한 환경의 고시원도 아닌 진짜 쪽방촌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가 월세가 거기도 40만 원, 50만 원씩 합니다. 그 노인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기금으로 받는 그 연금 있잖아요. 기초연금인가요? 그거 한 60만 원 받으면요. 30만 원 정도는 약값에 쓰고 나머지 돈 정도는 그 쪽방촌에 30만 원 내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굶습니다, 사람들이. 그래서 그런 무료로 급식하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줄 서서 하루 한 끼로 해결을 하고, 심지어는 이제 그럴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불황자로 이제 완전히 길거리 노숙자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, 지금 그런 현실에서 쪽방촌이 이게 뭐 하는 사업인가 봤더니,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진짜 고혈을 짜내는 진짜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사업이다. 없는 사람 상대로 나라 기금을 다 이제 갈취하는 개념이죠. 굉장히 그 나름 방 퀄리티나 그런 사는 그 주변 여건 대비 굉장히 그 비참하게 보입니다. 여러 가지가. 자,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고시원 사업이 유명하다도 아니고 제가 단지 좀 고민을 했던 거 과거에 고시원에서 사는 게 유리한가 찜질방에서 사는 게 유리한가 한 달 한 30만 원 정도의 그런 돈으로
예,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고시원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수많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고시원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막 펼쳐져서 제가 한 진짜 열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. 아마도 관심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, 아예 관심 없던 분은 뭐 고시원이 무슨 90만 원씩이나 해 라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하여튼 뭐 이렇다는 거,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. 저는 모르겠습니다. 비즈니스적으로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함정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그것을 뚫고 하기에는 또 권리금도 너무 세고 결국 자리 싸움이다. 그 자영업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. 좋은 자리에 차라리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는 자영업자가 차라리 성공 확률이 좀 더 높고, 이게 그냥 싸다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는 완전 폭망이다라는 거, 진짜 지옥이 펼쳐진다라는 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, 이 고시원도 뭐 똑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. 보니까 비싼 데는 다 비싼 이유가 있고, 또 비싸게 포장이 돼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 거고, 싸다고 무조건 주변에다가 고시원식으로 생활형 기숙사 만들어놨다가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고, 지금 지방에 혁신도시들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유령도시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진짜로 보면 정말 기절할 정도예요. 야, 이거 누군가는 이걸로 인생이 다 망가졌겠구나 하는 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. 그 도시 전체가.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 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